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브랜드, 코카콜라와 펩시의 치열한 경쟁을 탐구해보려 합니다. 이 두 음료는 단순한 탄산음료를 넘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대중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연 이들의 경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콜라 전쟁, 그 대결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브랜드, 코카콜라와 펩시. 이 두 음료는 단순한 탄산음료를 넘어 세계 문화와 소비자 심리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브랜드의 역사와 경쟁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현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 충성도를 구축했는지를 탐구해보겠습니다. 1886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 약사가 탄생시킨 코카콜라. 그는 원래 소화제를 만들기 위해 이 음료를 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음료는 단순한 약을 넘어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코카콜라는 그 자체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행복과 공유라는 메시지를 담아내며 광고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소비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하며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초기 광고 캠페인은 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산타클로스를 등장시키며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이 광고는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가족의 정과 함께하는 순간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코카콜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특별한 경험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또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1년에는 I'd like to buy the world a Coke라는 광고 캠페인을 통해 글로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광고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코카콜라를 나누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소비자들의 감정에 깊이 호소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러한 글로벌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음료 이상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브랜드가 소비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지역 축제나 전통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코카콜라가 단순한 음료 브랜드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경험과 추억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특히 코카콜라는 쉐어러 코크 캠페인을 통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적힌 코카콜라 병을 찾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브랜드에 대한 친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반면 1898년에 등장한 펩시는 코카콜라보다 12년 늦은 후발주자였습니다. 펩시는 처음에는 소화불량 치료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특한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에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펩시는 젊음과 에너지를 강조하며 유명 인사들을 광고에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와의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마이클 잭슨과의 광고 계약은 펩시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는 브랜드 이미지에 신선함을 불어넣었습니다. 펩시는 1980년대 초반부터 유명 인사와 협업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마이클 잭슨 외에도 신디 로퍼, 비욘세 등 다양한 스타들과의 협업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어필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펩시를 단순한 음료 브랜드가 아닌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펩시는 광고에서 음악과 패션을 결합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했습니다. 1975년 펩시는 펩시 챌린지라는 블라인드 맛 테스트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코카콜라와 펩시 중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였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펩시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코카콜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1985년에는 기존 레시피를 바꿔 새로운 맛의 콜라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클래식한 맛을 선호했고 이는 큰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코카콜라는 3개월 만에 원래의 레시피로 돌아갔고 이는 브랜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갖는 충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두 브랜드는 각자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쳤습니다. 코카콜라는 전통적인 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 펩시는 디지털 마케팅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 세대와의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펩시는 BTS와 같은 글로벌 스타와 협업하여 K-팝의 인기를 활용하는 한편 코카콜라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로 참여하여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서 소비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카콜라는 행복과 공유라는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으며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반면 펩시는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펩시는 다양한 챌린지와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펩시가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두 브랜드는 제품 라인 확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는 다양한 맛과 무가당 옵션을 제공하며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제로와 다이어트 콜라 등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며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펩시 역시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펩시는 탄산음료 외에도 스포츠 음료인 게토레이와 같은 비탄산 음료 시장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펩시가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문화 또한 두 브랜드의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음료수를 넘어서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과 감정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카콜라의 테이스트 더 필링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감정적인 연결을 제공하며 행복한 순간들을 공유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반면 펩시는 폴 더 러브 잇 이라는 슬로건으로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에 대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브랜드가 제공하는 경험과 메시지에 의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여름철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순간이나 가족과의 특별한 저녁 식사에서 한 잔의 콜라가 주는 기쁨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특정 브랜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이 두 브랜드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을 넘어 문화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광고는 대중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사람들은 콜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특정한 경험이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콜라 전쟁은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코카콜라는 여전히 세계 최대 음료 기업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펩시는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ESG 경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는 북극곰 보호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펩시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원 활동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s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펩시는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 개발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품 라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콜라 전쟁은 단순한 음료수 경쟁이 아닙니다. 이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 브랜드의 이야기이며 각자의 전략과 철학이 어떻게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경쟁은 계속될 것이며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혁신적인 제품 출시가 기대됩니다. 코카콜라와 펩시 간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두 브랜드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콜라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